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태안에는 길이가 무려 3km에 가까운 대형 벽화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겪은 뒤 조성된 희망 벽화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벽화가 지금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태안 이원방조제, 지역 풍경 등을 담은 그림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태안군이 기름 유출 사고 발생 1년여 뒤 조성에 나선 희망벽화입니다. 절망에 빠진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130만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규모는 높이 7.2m, 길이 2.7km에 달합니다. 벽화는 조성 직후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에서 가장 긴 벽화로 공식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희망벽화 홍보는 대대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벽화로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고 손도장 찍기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11년이 지난 지금 벽화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한쪽에는 쓰레기가 모아져 있고 그림은 바릴 대로 바랬습니다. 주민들은 벽화가 애물단지가 됐다며 안타까워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실제 와보니 이렇게 풀도 나 있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분들의 입에서도 조금 안 좋은 지역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자원봉사자, 방문객이 찍고 간 손도장 7만 개도 원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손도장은 흔적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벽화 제작에만 매달렸던 예술인은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제 지역의 이 작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당시 대학생들, 미술 대학생들 하고 또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서 몇백 명이 숙소를 정해놓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와 우리 주민 함께 고민하고 해서 좀 더 특화된 이런 방조제 희망벽화로 새롭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복원 계획은 없고 제초 등 유지 관리에만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탄생한 희망벽화. 이제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업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년 전 국토교통부의 조사와는 반대되는 결과인데요. 예산군은 사업 재평가와 함께 삽교역 신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 삽교업을 지나는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입니다. 현재 공정률 70%로 오는 2022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삽교역사 신설 부지도 전액 국비로 매입이 완료된 상태인데 최근 정부의 사업 검토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한 결과 하루 평균 삽교역 이용객 수가 5,300여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3천여 명이 줄어든 겁니다. 기대를 모았던 삽교역 신설 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자 예산군 후의 군정 질문에서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2014년서부터 2020년까지 계속 진행 과정이잖아요. 그건 똑같은 내용이었었고 삽교역사가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던 내용이 똑같은데 그 예산 군민들은 100% 될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거의 예산 주의 군이라든가 모든 게 타당성이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것 추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황선봉 예산군수는 기재부조사에선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 철도 기준이 적용돼 수요 예측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의 경우 최고 시속 250km로 열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관련 법상 고속철도로 적용해야 한다며 재평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도청 인근에 철도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와 그리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 두 번째는 11월 6일 준고속철도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였으므로 고속철도로 수요 분석을 재산정에 맞다. 그런 논리와 셋째는 삽교역 신설은 충남도청과 5km 지점에 위치하여 충남도청역으로 활용되며 충남도청 등 97개 주요 공공기관이 위치하여 지속적인 인구가 증가될 수 있다.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까지 90km 구간을 잇는 서해선 복선 전철은 모두 6개 시군을 지나는데 예산군만 유일하게 역사가 없습니다. 부지만 매입해놓고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삽교역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 대호지면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놓고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2배 면적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단지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12월 주민 의견 수렴을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막아 생긴 간척 농지가 끝없이 펼쳐진 당진시 대호지면. 지난해부터 이 일대 농경지 5만 제곱미터에 태양광 발전단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 2,300여 명으로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뒤숭숭해진 것도 이 사업 때문입니다. 먼저 찬성 측은 사업 대상지인 사성 1, 2 주민 70% 이상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70대 이상이 대부분인 주민들의 노후를 위해서는 태양광 사업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000평 정도 농사를 짓게 되면은 임대를 주셨을 때는 한 300만 원, 400만 원 수입이 되는데 이 태양광 사업을 했을 때는 한 1,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돼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도 한 4, 5배 정도의 이득이 되고요. 이 고령화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하는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반면 반대 측은 사업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태양광 사업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주의 46%가 외지인이기 때문에 주민이 아닌 관의 소유자가 혜택을 보고 주변 토지에 대한 지가 하락과 조망권 피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이 60%도 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진정으로 대오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하나도 설명이 되질 않았어요.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금에 대해서 얼마다만 얘기하지 이 태양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주민 간 갈등을 키운 건 행정기관이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당진시에 주민 의견 조사를 하라고 한 건 8월인데 4개월이 넘는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조사 기간을 따로 정하진 않았지만 통상 2주가 걸린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 당진시는 12월까지 의견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오지면한테 수용소 확보를 8월 달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12월 말이면 한 거의 5개월 다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대오지면 12개 마을 의견은 12월 주민총회에서 취합될 예정이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업 분야가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에서는 물고기를 활용한 채소 재배가 이루어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라고 불리는 농법인데 친환경 재배 방식의 생산성도 높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온실에서 샐러드용 채소를 기르는 농가. 훤히 드러난 뿌리가 물과 맞닿아 있습니다. 흙이 아닌 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경 재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나온 곳이 독특합니다. 바로 옆 물고기 양식장으로 잉어와 향어 2천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호흡하거나 배설하면서 나온 유기물이 식물의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 양식과 식물의 수경 재배를 합친 아쿠아포닉스 농법입니다. 물고기로부터 나오는 유기물질을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요. 그래서 식물은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다시 물을 정화시켜서 물고기에게 되돌려주는 순환 농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아 신선도가 높다는 것. 또 물이 자연적으로 정화돼 순환하는 구조여서 물 사용량이 노지 재배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신선도와 친환경 재배 방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살리고 그리고 자연에 가장 가까운 농법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내 자식, 내 소중한 사람은 깨끗하고 좋은 걸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농법에 대한 문의는 국내뿐 아니라 물이 부족한 중동 국가에서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 직접 재배 기술을 배우기 위한 농민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유기농이냐 아니면 무농약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일단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기술을 좀 많이 배워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가지고 제 농사를 시작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도 도입할 계획. 자연에 가장 가까운 아쿠아포닉스 농법이 미래 농업의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각 가정집을 돌며 일하는 수도 검침원분들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당진에서는 이 수도 검침원을 대상으로 공무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를 상대로 한 수도 검침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건데요. 그동안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노동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시 수도검침원 1명당 관리하는 계량기는 많게는 1,400여 가구. 계량기 점검 기간인 열흘 동안 하루 평균 100여 곳을 다니는 셈입니다. 이 밖에 누수 점검과 고지서 배부 등 검침원들은 10가지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량은 적지 않은데 기름값과 식비, 심지어 치료비까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당진시가 개인 위탁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수도검침원 21명을 각각 개인 사업자로 보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4대 보험이라던가 뭐 다쳤을 때나 그랬을 때 이제 뭐 그 혜택을 보는 게 전혀 없고 이제 뭐 교통비라던가 뭐 식대라던가 뭐 똑같은 근로자 제가 보기엔 똑같은 근로자인데 저희를 자꾸 사장님이라고 하고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수도검침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권고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렸지만 검침원들은 당진시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에는 당진시가 검침원 7명에게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검침원들은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동안의 소송 끝에 법원은 최근 검침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수도과에도 저희가 직고용 대상자니 한번 알아봐 달라. 근데 저희는 당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고사항일 뿐이지 해야 된다는 그런 단서가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당진시는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서 공무직 전환이 안 된다던 당진시는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는 조만간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무직 전환 시기와 임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환 추진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전에 그동안 우리 검침원분들이 근무 형태라든지 임금 체계 등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당진뿐만 아니라 태안 등 지역에서도 수도검침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을 통해 수도검침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된 사례는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처음인 만큼 당진시 사례가 앞으로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군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청량군의 정책들이 고령층에 초점을 맞췄다면 2021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업과 복지 분야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는 2021년을 청년의 해로 선포한 김동곤 청양군수.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고령층보다 적어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며 청년에 맞춘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먹거리 종합타운을 시작으로 가족문화센터와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차례로 준공되면 시설 운영 관리에 청년을 우선 참여시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옛 버스 터미널이 있던 구시가지에는 창업과 주거, 문화시설이 한데 모인 청춘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토론회를 통해 군정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층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 문화생활, 창업, 일자리 관련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청양군 예산은 4,90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농업과 복지 분야의 40%에 이르는 예산이 대거 편성됐습니다. 지역 특산품 구기자 농가가 고소득을 얻을 수 있게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올해 보건의료원에 집중했던 시설 투자를 보건지소로 분산하고 청양읍 교원리 고령자 복지주택과 연계한 통합 돌봄센터 구축에도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는 데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5억 5천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4억 3천만 원.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부족 등 현재 청양군이 직면한 문제를 여러 사업들과 연계해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밝힌 김동곤 청양군수. 청년과 농업, 복지에 초점을 둔 정책을 통해 내년에는 어떤 발전의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3분기까지 충남 경제에 미친 피해 규모 1조 원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 서비스업 피해액이 1조 1,225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피해 분야는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과 부동산업 등 11개 분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충남도가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 게 피해를 완화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충남 누적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3월 이후 4월의 피해를 최소화한 게 피해 감소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으로 인한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진환경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환경부가 오염물질 무단 배출 개선 방안으로 제철소 불투명도 규제를 시설관리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환경연합은 환경부 발표 이후 비산배출 시설관리 기준 등 관련 지침은 모두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예전의 불투명도 관리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철소의 용광로 안전밸브는 고압의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 장비로는 정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한 구체적인 불투명도 측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추진됩니다.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건 2년 8개월 만인데요. 도는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북 지역 가금류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2일부터는 오리와 오리 분뇨 등에 대해서도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